타이밍, 역사와 타이밍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업이죠. 이 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 사업. 그죠?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두쫑쿠 기억하시나요? 뭐 초콜릿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막 넘어서 붐이 일어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막 투자를 했던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저거 그 탕후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반짝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할까? 그러면 지속 가능하려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벼는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여러 항공사들이 지금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 같은 이란 중동 사태 때문에. 그래서 때와 시기가 사업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업은 시장에서 시작되었죠. 저희 할아버지도 대구 칠성시장에서 고추방앗간이랑 그 참기름 이렇게 짜서 사람들한테 유통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꽤나 엄청 많았잖아요. 시장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돈이 막 모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흐른다. 죄송해요. 주원우 그룹장님, 네. 그룹장님 그 화면에 네모난 저희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슉 없애주시면 제가 안 보여요. 다른 분들 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민망해서.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첫 시작부터 녹음 다시 해도 되고요. 어떻게 없어요, 이거? 맞아요. 됐어요. 감사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돈을 그래도 나름 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통이 이동됐어요. 원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했었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유통이 이동됐고 그 다음에는 또 들어온 것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유통이 온라인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삐삐가 있었고요. 카메라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기 전에 그리고 마이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메신저 이런 것들이 모두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쿠팡, 네이버 그리고 중국 테무 그리고 이런저런 온라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생겨버렸죠. 그래서 시기 때마다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시장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내 그 수익이 늘어갈 수 있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시대입니까? AI랑 로봇이 이제 2028년부터 현대에서 아틀라스라는 것들을 이제 막 생산을 하기 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장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생산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아나운서 KBS, SBS 이런 대형 이런 뭐라고 하죠? 네,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매체에서 아나운서를 이제는 AI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되게 사람 같아요.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고 실수도 하지 않고 정교하고 더 논리적이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변화할 단계 이미 지금 막 변화하고 있죠. 이미 막 접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와중에 AI랑 로봇 산업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
돌리는 사업에 뛰어드는 AI랑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회사들 이런 쪽은 이제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구글 뭐 이런 회사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는 TO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죠. 공부를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점수를 많이 맞추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가 이 AI랑 로봇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어플을 만들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창의력이 대두되는 시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뇌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제 추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업,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쪽은 발전을 하는 거죠. 양 갈래로 나뉩니다.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이 필요한 사업 또는 아니면 정말 AI랑 로봇이 발전하는 사업 이 두 갈래로 이제는 갈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시기에 그 영상을 하나 볼게요. 과거에 1930년대의 한국, 일본, 미국의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 이렇게 봄방대를 피는 양반들, 소를 키우는 농부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1930년대 양복을 입고 건물들이 지어지고 자동차가 다닙니다. 1930년대 우리는 소가 다니는데 근데 미국은 더 근대화되었죠. 1930년대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한국은 소를 키우고 있고 다른 나라는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뜨고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미국에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정확히는 5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1930년대 폰지 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본주의 그 시대는 그 경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경제가 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생겼던 것이 바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의 폰지 사기, 금융 다단계. 내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맡기시면 제가 50%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50%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이 찰스 폰지가 돈을 어마하게 쌓죠. 근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 무너집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징어 게임 보시면 돈이 막 쌓이잖아요. 한 명씩 탁탁 제거할 때마다 돈이 막 나에게 많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오징어 게임 보시면 그런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시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샀죠. 내 돈 돌려달라 했을 때 그때 그 욕심이 자리하면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먹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 다단계의 시초가 된 이런 일화가 있었죠. 1930년대. 암웨이가 1950 뉴트릴라이트라는 회사가 먼저 생겼었어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암웨이를 설립을 했는데 1959년에 설립했습니다. 근데 암웨이가 성장했던 시기는 1970년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일 쇼크, 가스 쇼티지, 노 가스. 주유소에 가스가 없대요. 오일이 없대요.
그래서 에너지 크리시스, 오일 위기, 에너지 위기, make your own income, 아무웨이 shows you how, 이렇게 이제 막 광고를 하면서 이때 당시 아무웨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opportunity meeting tonight, 이렇게 미팅하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위기일 때 새로운 창구를 찾는 그런 그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자본주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그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돈을 아끼는 소비 위축이 생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새롭게 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두 축으로 나뉘는데, 다단계는 경제가 위기일 때, 1930년대 탄생 배경에도 경제가 위기였었고, 1970년대 아메이가 성장했던 때도 역시 경제 위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아메이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IMF 때 보세요. 1998년 아누이 코리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재도약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누이를 보면은 이때 지금 세 번째 보여드렸죠. 경제가 위기면 다단계는 성장합니다. 이게 지금 그 매출 그래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천사, 매출 변천사라고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경제 위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그 자영업, 지금의 회사, IMF 때를 상상해보세요. 대기업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하고 많이 잘렸죠. 그리고 자영업도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위기 아닌 위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돈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갔는데, 이때 작용한 심리로 인해서 아메이가 생필품을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쭉 이렇게. 이건 아메이 매출은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가 이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너무 무작위하게, 정말 돈도 못 갚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 대출을 하염없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탁 오르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는데 못 갚는 지경에 거죠. 그러니까 뱅크가 무너지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파생된 위기였어요. 이때 어떤 회사들이 성장을 했냐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당시도. 왜냐면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길이 미국한테 막힌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고, 이때 성장했던 회사가 뷰티가, 왜냐하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구 비율을 보면은 1900년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20대였어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이제 평균 연령 30대로 접어들면서, 30대 또는 40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뭘 원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셀, 인셀덤, 또 약간의 건강을 추구하니까 허벌라이프, 뭐 여러 등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애터미까지 춘추 전국 시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머를 보시면 금융 다단계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정말 유형의 제품을, 정말 내가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하는 이 회사들은 안정성을 띱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바로 막 매출이 꼬라박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것들이, 이런 금융 다단계, 돈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을 띄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 PM이 이제 성장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경숙 그룹장님, 더드림 그룹,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룹, 그리고 저희 그룹,
모두 이 시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역시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몇 년 전이죠? 3년 전으로 회귀를 하면은 그때도 다 이제 이동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국 정부에서 돈을 막 그 소상공인 그 돈을 풀었죠. 예,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현재 경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뭔가 다른 곳을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김지훈 사장님이 나오고 박소진 사장님이 나오고 정경숙 그룹장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는 에너제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은 연령대가 또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더 찾기 시작하고, 이 건강 관련 사업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이동합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나이, 인구 평균 연령에 따라서 제품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메이나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이게 그 제품을 그쪽에 R&D에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질 좋은 제품을 다시 유통을 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차별성 있는 제품을 유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화장품하고 내가 지금 만성 질환으로 아파 죽겠는데 화장품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필품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일 쇼크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위기에 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심리가 변하려고 하는 그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성 질환이 생기게 왜 사람들은 건강을 원할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먹거리가 사실 부족했어요. 먹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만 되더라도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탄 고지의 음식을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고탄 고지를 먹으니까 내가 그거를 대사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 그게 다 대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맛있는 거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은 늘어났지만 몸이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사성 질환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더라. 식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땅에서 요즘에는 빠르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걔네가 뿌리를 내려서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땅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아프죠, 사람들이. 근데 독일 PM이 되는 이유는 대사성 질환에 좋기 때문입니다. 배출을 하잖아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지용성 그 자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출을 하죠. 그냥 좋은 곳에서 추출했어요. 이게 좋대, 어디 좋대, 그거 추출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죠. 왜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고 근육에서 단백질 빼다 쓰고 내가 잘 먹는데 자꾸 비는 거죠.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데 독일 PM은 배출을 합니다. 지용성을 수용화했어요. 기름과도 친하고 물과도 친해요. 물만 친한 게 아니라 기름과 친하고 물과도 친해서 흡수도 높고 지용성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잘 대사가 되니 혈액이 맑아지고 배출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효과였습니다. 효과. 그래서 지금 계속 시대가 생필품에서 화장품 그리고 건강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건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뭐 OEM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죠. 저출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들을 더 양육을 잘 하고 싶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어요. 해요. 그래서 성장 발육을 잘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섭취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어린 아이에도 성장 발육, 뇌가 발달하고 키가 커지고 신체 발달을 하고 그리고 30대를 따져본다면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바이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30대들도 역시 산화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젤슈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뭐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40대, 50대, 60대 다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막혀가는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 녀, 노, 소를 가리지 않고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렴한 거를 이제 그냥 이제 막 판매를 하면서 지용성 그 자체를 그냥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별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시장 타이밍이라든지 제품이 어떤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지 그 제품이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지 차별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독일 PM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독일 PM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경제 변곡점이 생기는 이 시기에 사람들한테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제냐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이재명 정부가 이 저성장 시대를 막 떠받치고 있어요.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막 떠받치고 있고 한데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떨어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는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흐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향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니다. 와. 이영철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시작하고 이제 확신이 생겨서 저도 그때 했어요. 네. 그룹장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리고 그룹장님 연이어 해주세요. 제가 이 그래프를 적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1998년도 이제 IMF가 터질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도 아니고요. 이렇게 상승했어요. 거의 수직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때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막 우르르르 나와서 다들 이 다단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 그 IMF 경제 위기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쑥 올라갈 때는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과 주류이겠지만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이게 불법을 나라에서 그 당시에 합법화, 법을 개정하면서 그 불법들을 다 이렇게 나라에서 한국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 상승하던 것이 법에 제지당해서 불법들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뚝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안정화되는 구간이 2001년부터 2003년이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때 법이 방판 법 개정 및 공제조합 설립 의무 가입 이런 법적이 2003년이 딱 되면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또 수직 상승했어요. 또 수직이에요. 이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또 한 번 수직 상승했는데 코로나 전 단계도 이미 수직 상승 한 단계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못 해봤던 제가 왜 나는 부업으로 했는데 월 1000만지급 갔지? 그 갈 때 1년은 너무 미친 듯이 독일 PM을 사랑해서 힘든 것도 몰랐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과를 낼 거라는 몰랐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도 마케팅도 모르고 건강의식도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단 이 제품에 감동받은 그걸로 그리고 시스템에서 말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그냥 옮겼어요. 친구들한테. 야 이거는 이렇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성공했대. 독일 PM 회사는 이런 회사대. 이런 거를 그냥 저녁에 시스템에 듣는 거를 이튿날 아침에 눈 뜨면 옮기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제가 1년 만에 월천만지급 갔을 때 가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렸다 보기다 왜 내가 됐지? 왜 내가 됐을까?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왜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했는데 그때 왜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흐름과 타이밍을 네트워크 마케팅 흐름을 제가 제대로 탔어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그냥 여기에 초집중 1년을 했는데 그 흐름 따라서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원장님 이게 PPT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 공정거래위원회 1위부터 50 메리까지 매출을 쫙 야멸했는데 거기에 또 독일 PM이 수직 상승의 회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매출이 비율을 정말 많이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과 플러스 독일 PM 회사의 흐름이 세 개가 딱 겹치는데 거기에 나의 초집중만 딱 겹쳤을 뿐인데 이게 저도 수직 상승해서 평범한 아이가 부업으로 월천만지급을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냈어요. 나는 이대로 흐름을 탄다면 내가 이 상태로 3년, 5년까지만 내가 초집중한다면 나는 무조건 CL 100만장자는 될 거고 그러면 내 주위에 몇 명이 나랑 100만장자가 될 거냐가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자꾸 그냥 벽에다 이 그림을 계속 그렸던 거예요. 결국은 뭘 그렸냐? 이 도면을 제가 그려줬어요. 봐봐라. 이 수직 상승이 2단계 IMF 때 이렇게 올라갔지? 그리고 봐봐 법적으로 안정됐을 때 또 한 번 수직 상승했지?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내가 상승했어. 그리고 우리 같이 이번에 수직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올해 또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쵸?
올해 특히 지금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게 되게 되면 주위에 다 철수한 거 아세요? 와, 우리 집 근처 저 경기도 부천인데 지금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식당 이런 거 사무실 대한민국 사람 점포? 예, 그 점포라 그래야 사무실? 되나? 사무실이건 점포든 지금 다 문이 닫혔고 간판이 다 내렸고요. 문이 다 닫혔어요. 정말 잘 되는 그 몇몇 곳만 잘 되고 나머지 다 문을 닫아서 지금 우리 건물도 그 월세가 정말 많이 비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6월 달부터 월세를 다운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올해 타이밍에 또 한 번 초집중 몰입하게 되게 되면 또 수직 상승의 이 타이밍을 우리가 타겠구나.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PM 흐름에 탄다면.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역사와 타이밍을 지금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내일부터 아마 저처럼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정경수 그룹장이 2021년도에 이거를 알아셨다면 저는 2023년도 8월인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SP를 가서 아이고 하다가 이거를 딱 보더니 안 되겠네. 그래서 엑셀을 쫙 2년 전보다 더 밟아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제가 제대로 이 어휘 구성 능력이 약해요. 그러지만 제가 잘 전달됐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에 정경수 그룹장님 마무리 해주세요. 네, 지현우 사장님 너무 이렇게 딱 흐름을 파악을 딱 해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후에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옛날에 수첩을 막 이렇게 책장을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 책자를 제가 이렇게 펼쳤는데 그때 제가 SPT를 가고 뭐 그냥 샘플링하고 그냥 뭐 그거 없이 규칙 없이 SPT 같이 갔어요. 근데 제 파트너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우정철 원장님을 2021년 3월 달에 서울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제가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눈빛을 해서 이제 우정철 원장님의 리더스쿨 성공스쿨 리더스쿨을 들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본 거예요. 야, 2021년에 저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흐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CL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이 시스템을 내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그 다짐이었어요. 저한테 다짐. 내가 PM의 경영자가 되자. 여기 있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걸 뭐라고 했냐면 CL이 됐다는 마음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목표를 가진 사람의 80%에는 성공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 리더스쿨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적어놓은 그런 모든 목표들이 내가 운영자가 되고 내가 경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을 알고 있고 위기 속에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속에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시스템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23명의 강사진들. 그냥 보통 강사진 아니죠? 거의 그저 EVP, PT, SPT, GPT 그 경험담을 이 안에서 시스템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 거로 온전히 만들면 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준비한 우리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앞으로는 이런 흡수율, 제품 보상 이거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이 흐름을 잘 따라가서 이 시스템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도 저와 같이 2021년대에 했잖아요. 2022년, 2023년 2년을 정말 악셀레를 밟았어요. 이 시스템에 집중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중했더니 2년 만에 CL이 되었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 아무리 흐름이 좋고 아무리 좋은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액션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직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계획을 한번 해봐요. 내가 CL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경영하려고 하고 부족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면서 액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의 차이는 이렇게 있는 거죠. 머릿속에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의 모든 사장님들의 주인이 PM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L 됐다는 마음으로 시스템 멋있습니다. 2021년 역시 앞서가셨네요. 성공하신 분들은 앞서가신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조금 같이 얘기하셔도 돼요, 사장님들. 네, 이 자리가 지금 시스템 안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냐, 내가 내뱉냐,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용기를 내셔야지 주인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등희 사장님, 네네, 송소비 사장님. 이야기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드림그룹의 저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송소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네트워크의 흐름,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 초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만 했고, 그리고 이제 뷰티샵 원장이었습니다. 전혀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도 몰랐던 상태였고, 처음에 이제 저는 정말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샵을 문을 닫기 전에 이제 샵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한 3달이 안 됐었어요. 운영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이것도 영원할 수 없구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내가 안전한 직업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더드림 그룹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알았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 타이밍에 딱 제대로 이제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에서 현장 적용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팀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대는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고 그리고 AI 시대까지 도래를 했잖아요. 처음에 현금 지급기가 정말 어렵고 적용이 힘들었고, 휴대폰도 내 휴대폰이 아니고 남의 휴대폰은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또 이제 저희들 네트워크 이런 시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무조건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팽배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나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못하면 정말 여기서 이제 그냥 도태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인 이 그룹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의 꿈을 갖고 모이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였기 때문에 판도가 지금 시장의 판이 바뀌었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치를 팔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래도 팔아야 되거든요. 네, 시장도 팔아야 되고, 또 이제 군수도 팔고 대통령도 어딘가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가치,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이제 복제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그리고 또 전문가를 배출하는 게 저희들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이 참 네트워크를 알게 됐고, 합법적이고 돈 되고, 네, 꿈도 이제 갖고, 또 이제 여유로운 이런 PM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30일을 계속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제 내가 하나씩 하루하루 하나씩 이제 챙겨 나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 자신한테도 이제 칭찬하게 되고, 사장님들과 함께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너무 감사했고요. 총균세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총이라는 건 무기하고 이제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고 듀는 이제 그 전염병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전쟁 총칼로 하는 이유는 이런 총이라든가 균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균으로 해버리거나 다른 걸로 화학적인 걸로 해버리면 모두 다 몰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인류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회는 뭐냐면 우리가 화폐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옛날부터 이제 화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것도 유통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르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시장도 변화를 급변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 있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여기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태되지 않는 이 시장의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우상향하는 PM에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예, 성장하시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네, 2021년까지 상승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말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부라이프의 김려입니다. 오늘 조현우 사장님, 그룹장님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그룹 내에서 들을 때에도 너무 심장 떨리는 강의였지만,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역사의 흐름을 들으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역사가 싫어서 이과를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정철 원장님이 교육을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듣는데 와, 이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네, 저는 일단은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왜 그렇게 심한지를 마음속 깊숙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마음 아픈 역사가 한국에는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니까, 앞으로 건강산업이 대세다라는 것도 너무 나와서 납득이 됐더라고요. 네, 암의 시대는 생필품이 필요한 그때 20대 분들이었기 때문에 생필품이 필요했고, 예, 아까도 분석한 것처럼 뷰티가 흥행했던 시대였고, 앞으로는 이제 건강산업이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막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뭐 제 도약기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더 역사를 아니까 마음이 좀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거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30년이 된 아메이 큰 회사잖아요. 예. 근데 두 그룹만 남았다라는 그 말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을 막 콕 찍혔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참여하라라고 마지막에 외치면서 강의를 끝났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 리더님들한테 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배우는 데만 한할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액션으로, 아까 정경수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배운 것을 바로바로 실천하는, 네, 시스템 속에서 퐁당 담궈서 행동으로 옮기는, 네, 그리고 내가 시스템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를 정말 정확하게 아주 깊숙이 이해를 하셨네요. 그 말씀 중에 공감 많이 해요. 아유, 멋있습니다. 다음 분이요? 질문 하나 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배우면서 독일 PM 회사의 철학을 사랑하게 되신 분 나오십시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가 롤프 소로그 회장이 영양 철학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 돕는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을 돕는다, 뭐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뭐 수익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5조 7천억을 버는 사람이 나를 돕네? 나를 도우려고 하네? 이재용 회장은 안 돕거든요. 근데 5조 7천억 버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네? 그러면 이제 되게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또 좀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도울 때 5조 7천억의 회장이 도울 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강의해 주실 때요. 제가 원래 회사의 철학을 막 깊숙이 연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배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은 그 당시에 이 글로벌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딱 강의하실 때 제가 딱 들었던 게 정직하게 오래도록, 그리고 지금 탑5 안에 들어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누땡땡도 누나 알러지 그 피부가 있어서 누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화장품이었고요. 근데 이런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사를 쫙 얘기하는데 어머, 로보세로 회장님도 할머니를 위해서 처음에 코큐텐부터 위노겐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시작점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이 중심적으로 돼야만 이게 남는구나.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또 실패한 조직과 그 실패한 회사에 대한 저희가 강의가 있을 거예요. 뒤로 가면은. 그래서 실패한 조직은 이렇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독일 PM은 처음부터 사람에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실패가 안 되는 것이 다 갖춰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많이 이렇게 그 가슴이 이렇게 훅 따가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5조 7천 되는 그런 분이 저희를 또 파트너십으로, 그분이 직원보다도 저희는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도움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김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갖춘 분들이 결국은 양대 산맥 혹은 3대 산맥으로 남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호스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제 호스트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항상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명품 그룹, 명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크릿 타겟 다이아몬드를 더드림 하는 뭐라고 했더라?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더드림의 2023년도 4월, 1월에 처음에 갔었고 4월에 제 파트너들을 다 데리고 갔었고, 그거는 즉슨 거기서 제가 보였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서 말하는 실패한 조직, 실패한 회사, 성공한 회사, 성공한 조직 중에 성공한 조직과 성공한 회사는 내 눈앞에 있는 이거구나.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더드리면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정현숙 그룹장님께서 이 원장의 시스템을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룹 모두 3대 산맥, 4대 산맥으로 더기 PM 나중 역사를, 한국 역사를 책임질 리더십니다. 또 흥분했어요. 오늘 잠 또 설칠 것 같아. 마지막 한 분 나와주세요. 나 혼자만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분, 김지용 사장님 나오실까요? 예? 신성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그룹의 신송입니다. 제가 오늘 주현우 그룹장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역으로 시대 흐름을 역으로 보고 있었구나. 제가 21년도에 저도 뷰티 네트워크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픈 사람이 얼굴은 매일 뭘 바르니까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는데 항상 제가 되게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누군가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그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 얼굴이 어두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시대 흐름을 보면서 내가 시대를 역으로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났잖아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났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만났고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장님의 그 철학 그 가치가 어느 순간 저한테 꼭 들어왔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 되었고 이제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가 이 PM 사업 안에 있어도 꿈이 제대로 없었어요. 뭔가 일은 하고 있었지만 허술했었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제가 굉장히 더디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의 그 철학 가치가 돕는다? 뭘 돕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오면서 뭐야? 이 PM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 이러면서 우리 그룹장님하고 정말 미팅을 그 부산까지 가면서 정말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말 교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일 PM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지식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병곡선에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회를 비전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31일 동안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명감, 철학 좋습니다. 그러면 9시는 됐지만 어떻게 아까 제가 김지엽 사장님 했는데 그 파워 칵테일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셔가지고 다 다스렸다고 BA에서 발표하실 때 와 대단하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행 갔을 때까지 존경합니다 이 말 못하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였지만 그 BA 모드에서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도대체 어떤 힘이 저분을 저렇게 파워칵테일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그렇게 수십 번을 하게 만들었을까 존경스럽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날부터 존경하는 김지엽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업하고 있는 김지엽입니다. 그리고 또 김진사님께서 또 마지막에 또 피날레를 또 창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는데요. 주현우 쌤이 강의 들으면서 역시 저희 던딩급 그룹 역시도 우종철 원장님 강의를 1년에 4번입니다. 4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도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브랜드 다시 또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부터 해서 4주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얘기만 들었었는데 오늘 명확하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생필품에서 한 뷰티 그리고 웰니스로 이렇게 가는 이게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네트워크 산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한 번 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네트워크 제품 자체도 먹은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냥 정말 무식한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파트너 분들한테 뭐를 잘 이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같이 성공시키고 싶어서, 같이 건강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 생각해 봤습니다. 하니까 부자더라고요. 제품이 일단 좋습니다. 제품이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이 대사성 증후군 대부분이죠. 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소통가 안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말귀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 말귀가 통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건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를 해서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대로 이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백만장자 또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같은 생각이지만 뭔가 다른 오늘은 행동을 제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어려울수록 불안일수록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오는 게 특히나 독일 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백만하다 스쿨 동시에 오정총 원장의 교육. 와,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가서 막 듣고 싶네요. 아, 멋있습니다. 네, 오세요. 환영합니다. 일단 아. 100명이라서 자리는 없긴 한데 들어오면 돼요. 원장님 저 들어가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저도 들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요. 자, 경제 흐름도, 네트워크 마케팅 흐름도, 그룹의 흐름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위에 추천인들도 아마 다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첫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 그냥 함께 탑승해서 1년 초 집중하면은 하반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의 폭발은요, 5월에 VPG급을 도전하는 데부터 옵니다. 앞서 일주일 강의해드릴 때 VPG급이 비행기가 웅 뜨는 그런 직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월에는 지금 이번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5월에는 꼭 VPG급은 무조건 달성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5월에 오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VPG급 달성 꼭 하고요. 11월에 하반기에는 아주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확신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어떤 강의냐? 독일 PM은 쉬운 사업인가? 라는 제목으로 PT 김다로 사장님께서 내일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독일 PM 사업 오늘 들어보니까 일주일간 들어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좀 많이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마 다들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김다로 사장님은 어제 강의하신 그 장영 머리형 가슴형 중에 머리형 게 엄청 많으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PT 김다로 사장님한테 제가 이 강의를 부탁드린 것도 아주 머리형이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은 아마 이거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더 잘 설명을 해주겠구나. 김지윤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업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PT 김다로 사장님은 어떻게 아마 정확하게 저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내일 PT 김다로 사장님을 모시고 독일 PM 사업은 쉬운 사업인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세요. 역사 때문에 또 흥분해서 여보 이거 어떻게 화면을 다 한꺼번에 끄집어 내려놓나? 보자. 여보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제처럼 공부한 거 들어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런가 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자는 다섯 번째 페이지, 여섯 번째 페이지, 죽어도 일곱 번째 페이지. 살겠고 앞장 첫 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지 대만장자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않으리 고맙습니다.
돌고